제23장 강소성 의조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강소성 의조 7화. 안철사 이정희 폭풍도정은 대지를 가를 듯 이건을 덮쳐왔고, 이건은 사랑발전 근근의 원리로 그의 거대한 적색 돌을 튕겨낸 후 만정열이라는 희대의 기검을 가지고 좌수로 밀어서 이정의 허리를 요절이라도 낼 것처럼 휘둘렀다. 이에 소주의 안철사 이정은 깻잎 한 장 차로 이건의 검기를 우측으로 흘린 다음에 자신의 좌수를 들어 폭풍계열장이라는 장법으로 이건의 가슴을 폭발시켰다. 이정의 좌수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좌수 경력은 천하를 호령하는 소리, 즉 공기 터지는 소리를 내었고, 팡 콱콱콱콱콱콱콱 쾅쾅 습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추르륵. 이거는 안철사 이정의 공력 앞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러 차례 뒷걸음질하였으며 수장이나 밀린 다음 멈출 수 있었다. 허허. 그런데 이건의 얼굴에서 흐르던 피들은 멈췄고, 이건은 우수를 들어 닦아내었다. 이런, 내 녀석은 그동안 내가 만나지 못한 물건이군. 어떻게 된 것이 나의 아수라 폭기에 멀쩡한 것이지? 가만. 남옥 대장군께서 그러셨는데, 아수라 폭기에도 멀쩡한 인간이 있다면 상대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너는 종전 너의 어깨에서 살덩이가 떨어져 내렸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멀쩡한 것으로 보이는구나. 녀석, 모든 만사의 자만은 금물이다. 나는 2년 전에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녀석을 상대한 적이 있구나. 용화 대천기라는 녀석인데, 물론 너는 그 녀석보다 배나 강한 녀석이다. 아수라 혈기에 잘 숙성되었구나. 하지만 교만은 금물이지. 너는 지금보다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동방 제국의 신술과 중원에서 얻어왔던 모든 절기를 보일 심산이니 말이다. 그래, 나도 지금 결정했다. 남옥 대장군께서 알지 못하는 나만의 절기를 선보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보다 내 놈의 뇌수를 빨고 싶구나. 크하하, 우하하.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녀석은 지금 아수라 혈기가 뇌호혈을 타고 흐르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몸 전체가 폭발하여 피곤죽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소주 안철사 이정의 폭발 징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역시 혼돈신주의 공능이 이건의 몸에 완벽히 녹아내려 혼연일체가 되어 불가의 육신통보다 더욱 뛰어난 기감이었다. 불가의 육신통이 무언가. 허허, 소림사 닮아조차 이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었고, 다만 그 개념 정도만 맛볼 수 있었다는 전설이지 않은가. 아무튼 소림 육신통은, 신족통은 어떤 장소를 임의로 갈 수 있는 능력, 즉 신법의 최극점이라 보면 좋을 것이고, 천안통은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 능력이요,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분별해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 타심통은 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며, 숙명통은 전생의 생존 상태를 알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었다. 이건에게 있어서 혼돈신주의 공능과 동방제국의 신술은 만적행에서 완벽하게 각성되었고, 여기에 그는 고려국 후에 가야국 후예를 통하여 그들의 공능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에 그의 신족통은 이미 심지가 목지가 수준을 넘어선 반인반선의 경지를 뛰어넘는 경지였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굳이 천안통과 비교하면 천안통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에 이거는 천하를 삼킬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어서 굳이 그가 생각으로 만물을 보면 만물을 헤아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안통이 아니면 무엇이 천안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타심통은 상대의 마음을 아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상대의 과거 기억과 경험을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으며, 천이통은 세상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혼란스럽고 혼동으로 도저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신께서 제한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이거는 사고의 영역에서 통제하면 천리든 말리든 제한 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듣고자 한다면 모든 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었다. 숙명통은 전생이라는 것을 이거는 믿지 않았고, 또한 이는 그저 남천 축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진통은 불가의 개념과 조금 다르므로 이건이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동방제국의 후예로 그 사명에 일심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는 완벽한 하늘의 뜻과 합일한 초인이었으니 이도 그에게 피할 수 없으리라. 결국 소주 안철사 이정의 상태를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이건이었다. 이건의 생각에 안철사 이정의 끝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니 폭풍 강기, 마해 흉겁기, 종화 충천, 마해 마건마. 이때 소주 안찰사 이정의 몸은 심하게 흔들렸고 마치 무당이 접신할 때나 미친 사람이 지랄발광할 때처럼 그의 두 눈의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다. 그리고 그의 몸 위로 온갖 잡스러운 마귀가 빨려 들어갔고 다시 그의 몸에서 폭발하듯 검은색 기둥이 하늘로 향했으며 그 검은색 기둥은 다시 7개의 창이 되어 이건에게 쇄도하였다. 미친, 고대 문파인 마라종 앵문의 절기를 얻었단 말인가. 녀석은 비록 폭광성은 아니지만 폭광성과 방불한 신이 어쩔 수 없군. 강대강이다. 천마, 젤림, 천마, 혼원철마, 벽. 이거는 공중으로 비상했고 그의 몸에서 검은색 마귀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급하게 회전하였으며 이내 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마귀는 철마벽을 이룬다. 이러한 천마호법 신공은 이건과 주변의 거대한 마벽이 되었다. 쿠아 왕쾅, 화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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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쾅. 검은색 창은 검은 방패와도 같은 마벽과 부딪혔고 거대한 진동과 함께 파공음이 동굴 사방으로 흔들어 놓았다. 천재지변인가, 청천벽력인가, 아니면 중원의 고대 신화인 반고의 천지창조란 말인가. 아무튼 동굴은 거대한 진동음과 함께 마벽이 거대한 마왕창을 삼켰으며 이제 이건은 다시 회전하며 마벽을 거두어들였는데 검은색 마귀는 빠르게 회전하는 이건의 신용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회전으로 인해 더욱 빠른 속도로 마벽은 거두어졌다. 잠시 후 이건의 우수에 사람 머리 크기의 검은색 공과도 같은 마귀가 형성되었는데 이놈아, 나의 아수라 혈기를 가지고 뭐하는 것이냐? 이정은 괴수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의 두 눈은 실핏줄이 터졌나 아니면 짙은 적색의 안광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여하튼 소주의 안찰사 이정은 정상인은 확실히 아니다. 여의 천목, 여의 마 불새, 휙, 쇠액, 쇠액, 수사사사사사사. 검은색 마귀는 이건의 손에서 천천히 이정을 향해 날아갔다. 물론 이는 이건의 눈에는 천천히 나가듯 날아갔지만 그 마귀는 속에서 대지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이 일어나듯 막강한 기세가 요동했으며 이정의 눈에는 이 검은색 마귀가 자신에게 빛과도 같은 속도로 쇄도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마귀는 이정의 주위를 회전하며 이정을 사정없이 두들겼는데 이는 마치 여름날 수변에서 노을을 벗삼아 길을 거닐 때 날 파리를 쫓아도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크아 아. 소주 안찰사 이정은 검은색 마귀가 자신의 온몸 구석구석을 두드리는 것에 고통스러웠는지 괴수의 신음과 괴성으로 부르짖었고 이 검은색 마귀는 이정이 쓰러질 때까지 두들기고 두들겼다. 반각의 시각이 지난 후 결국 이정은 얼굴과 육신이 피떡이 된 후에 대자로 뻗었다. 또한 검은색 마귀는 쓰러져 있었던 이정에게 공 모양에서 풀어지며 이정의 몸으로 천천히 연기가 되어 스며들었다. 그리고 자, 아수라의 자식이여, 이제 아수라의 땅 지저로 돌아가라. 여의 법신, 일기화화, 슈스스스스르르륵 팍, 화르르 화르르 펫, 스스스스스르르륵. 이거는 우수를 이정에게 겨냥했고 그는 좌수를 들어 우수를 쓸어내며 뻗어내었다. 그의 우수에서 황금색 버파가 피어나 쓰러져 있었던 소주 안찰사 이정의 몸을 덮쳤다. 그의 몸은 바로 지옥의 여마와 같은 불이 붙음과 동시에 재가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부서져 내렸다. 소주의 안찰사 이정은 비록 폭광성은 아니었지만 폭광성이 낳은 또 하나의 아수라 자식이었고 그는 소주에서 파멸의 종주로 수많은 양민의 피와 살을 뜯어먹었다. 그는 동방 제국의 후예인 이건에게 심판을 받아 그의 말로는 이와 같았으니 늦가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여름날 소나기와 같이 세찬 비는 아니었다. 아침부터 내린 비는 늦은 오후까지 대지를 적셨고 주르륵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처마에 걸린 비는 줄기가 되어 주르륵 흐르다가 뚝뚝 떨어졌다. 형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청승맞게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처마에서 떨어지는 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느냔 말이오? 내실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은 그저 흔한 흑색 모복을 입은 자였으나 한 사람은 너무도 잘생긴 관옥과도 같은 사람이었으며 이자는 창문을 열고 의자를 끌어와 걸터 앉은 후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었다. 다른 흑의 무복을 입은 자는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다른 두 사람은 붉은색 가사를 입고 있었는데 그 가사가 승복이라기에는 너무나 해져서 그저 얼핏 보았다면 넉마를 주렁주렁 몸에 걸친 모습과도 같았다. 혹여나 오늘은 날도 그러니까 우리 고려식 부침개를 부쳐 먹는 것이 어떨까? 어라? 이건 형님도 부침개를 아시오? 물론이지. 나의 고향 음식이다. 응? 형님 혹시 고려인이요? 아니다. 나는 고려 사람은 아니야. 단지 고려인보다 더욱 윗대 조상격인 나라 사람이지. 나는 형님이 가끔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깊이 이해하려 마라.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여겨라. 아무튼 제수씨들에게 부침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형님, 물어볼 필요는 없어. 우리 가족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하녀 중에 고려인이 있고 그녀는 고려의 음식을 아주 잘 만들어 우리는 종종 그녀에게 고려 특식을 얻어먹는다오. 그래? 이 비오는 날에는 고려식 부침개와 고려식 미주를 먹는 것이 좋단다. 형님, 고려식 미주도 아오? 물론이다. 이 형은 요동에 있을 때 종종 고려식 미주를 만드는 주점에서 즐겨 먹었단다. 형님은 정말 미실까요? 고려식 음식은 이곳 소주에서 이미 대중화되었어. 원나라 당시 중원에 흩어져 있었던 고려방으로부터 고려의 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중원 전국에 퍼졌단 말이오. 후후후후. 내가 삶에 주어진 사명으로 바빠 할 일이 많아서 고려의 음식을 즐길 수 없었는데 오늘 제수씨와 그 하녀의 음식을 먹어야겠다. 두 사람의 대화에 료망과 료애가 의문을 품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부침개가 뭐지? 료징아,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후후후후. 너희들이 못 먹는 음식이 무엇냐? 너희 소래음사는 음식과 여인 등 가리는 것이 없지 않으냐? 료징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선사께 맹세를 한 몸이야. 우리 12호법은 정통교리에 충실한 자다. 일부 소래음사 출신의 괴승들이 소래음사는 여인을 탐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그래, 선사께서는 분명히 금욕적인 삶을 사셨지. 그분은 여인도 음식도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라? 료망과 료징아, 너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고려국의 미주를 마시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부침개는 안심해라. 순수 곡식으로 만든 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니까 꿀꺽! 뭔지 모르겠지만 류징이 말하는 것이라면 맛있겠다. 그런데 형님, 어찌 형님의 이름이 류징입니까? 설명이 긴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서장에 있는 소래음사의 승려 신분이었던 적이 있구나. 나는 그 당시 버포가 류징이었다. 아, 형님이 불제자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인가요? 뭐 설명하면 기니까 나중에 하고 우선 너는 제수씨에게 미주와 부침개를 부탁해주라. 나는 비가 오는 이날에 꼭 고향 음식을 먹고 싶구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속히 다녀오겠습니다. 혹여는 이건과 라마 법사들을 뒤로하고 가려던 참에. 아, 혹여나 여기 있는 라마 승려들의 옷이 그냥 넉마 수준이다. 포목점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만한 가사를 사올 수 있겠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후아 아랑에게 이미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분들이 새로운 붉은색 가사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다. 그럼 미주와 부침개. 알겠습니다. 형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후후후후. 혹여는 급히 내실에서 나갔고 이거는 두 법사와 같이 남았는데. 자, 너희에게 부탁할 일을 알려줄게. 그래, 우리는 너에게 만다라 오거패를 받고 빚진 마음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해줄까? 후후후후. 녀석들.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남경 웅천부에 가면 너희는 아리따운 공주를 소개받을 것이다. 황후 귀비의 장녀이면서 유일한 웅천부의 공주 말이다. 우리가 왜 공주를 소개받지? 료만이 너는 파석신공이 몇 성이냐? 그야, 나와 료에는 파석신공을 12성 대성했지. 그렇지, 너희들은 이미 파석신공에 대가이지. 거기다가 내가 너희에게 먹인 공청성류와 만년하 수호의 성단을 먹였지. 우리는 만년하 수호를 먹지 않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각각 만년하 수호로 만든 성단을 각각 하나씩 먹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만나기 전보다 약 90년 내공을 더 얻을 수 있었다. 아, 그렇구나. 내 말대로 우리는 약 90년 내공을 더 얻을 수 있었지. 지금 온전히 삼갑자의 내공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후후후후. 그러면 밥값을 해야지. 나는 이곳에서 일회를 더 보낼 것이다. 너희는 날이 밝으면 바로 남경 웅천부로 가서 공의사의 수장 심재독을 찾아라. 그리고 금검의 주인에게 소개받아 온 자들이라 밝히면
바로 정화공주를 소개받을 것이다. 우리가 공주를 소개받아 뭐하지? 내가 파석신공을 왜 물었지? 그야, 오음절맥. 그래, 오음절맥 또는 월화지체라고도 하지. 오음절맥, 월화지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주원장의 유일한 장녀가 바로 오음절맥이란 말인가? 오, 월화지체, 은빛 월광에 티가 있는 흠이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